두 번, 예, 한 번이 사인만 해달라고. 예, 두 번인데 한 번이 오고 한 번이 안 오고. 한 번은 그냥 한 번. 예, 여기 이전공 두 번도 안 하고. 그래? 예, 여기 이전공을 여기 그러면 이제 여기 두 번 주셨는데. 예, 저 안재홍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 역사 논쟁이 오래됐죠. 좌파에 의한 대한민국 폄하,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부국 대통령 박정희에 대한 공격이 너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집을 만들어서 젊은이한테 좀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 이 사진집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보면은 대한민국 역사가 근현대사가 그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조국사랑 미주연합 대표를 맡고 있는 이정공입니다. 오늘 이 출판기념 행사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시는 것을 기념하여 시기적절하게 출판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두 서적의 이름은 유경수 여사님의 사랑과 눈물, 그리고 대통령 박정희에 대한 두 권의 서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과 많은 연관이 되는 두 서적이라서 특별히 방미하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방미 중에 계획하시는 모든 성과가 잘 이루어지기를 기리는 마음으로 이 두 서적의 출판 기념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포행복 추진 미주연합 회장 김영길입니다. 특별히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 방문에 성공적인 기원을 하면서 이번 방문이 우리 한국 안보와 나아가서 국민 행복을 위한 터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700만 해외 동포들의 동포 행복 추진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개최된 이 출판 기념과 강연회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추진위원회에서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강연회와 포럼과 세미나 등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한국에 발전하는 국민 행복 추진 을 하는 것들을 우리 동포 사회에 소개를 하고 나아가서 우리 동포 사회에서 특별히 추진되어야 되는 사항들을 뽑아서 앞으로 정부에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우리 동포 행복을 위한 추진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식님. 문화인대 최명식입니다. 3부차예요. 네. 저는 이 언론계에서 인생의 첫 삽을 언론계에서 방송인 문화방송에 아나운서로 원래 일을 했고요. 1974년도에 유경수 여사가 세상을 떠나셨을 때, 그때 문화방송에서 한창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유 여사의 이 추모식 사회를 담당했던 것을 계기로 해서 특히 삼국시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고, 그 후로 새마을운동에 대한 집념이랄까요? 거기에서 전국 새마을운동 취재를 했었는데 그것이 제 인생의 변곡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의
창설요원으로 몸을 담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국민운동에 관심 갖고 활약해 왔습니다마는 최근에 이런 책을 쓰게 된 것은 역시 유교사가 우리 한국 여성의 정말 부덕을 기울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꼭 이걸 펴내고 싶은 그런 의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을 이번에 내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유경수 여사 전기 뉴욕 출판 기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뉴욕에서 오페라와 그리고 다방면으로 음악 활동을 하고 계시는 소프라노 김수정님께서 최악의 사태를 맞이나 국난에 토덕거리며 둘러싸인 어려운 문제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모여 이 시국 강연회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180여국에 750만이라는 디아스포라를 흩어놓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생명의 씨를 뿌리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의 정말 제사장 한국 민족으로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쓰임받는 중에 하는 일들이 전 민족과 국가 위에 정말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풀어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형통케 해 주셔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우리 민족, 우리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행사를 주최하신 동포행복추진위원회 미주연합본부 총회장이신 김영길 총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정말 이번 행사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너무 많은 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일날 집에서 가족과 함께 조용히 계셔야 될 텐데 이렇게 함께하여 주신 것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동포행복추진미주연합 회장을 맡고 있는 김영길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시국 강연회와 출판 기념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내외 기관 여러분과 강연을 해주실 한호선 전 국회의원님, 대통령 박정희의 저자이신 안병훈 대표님, 유경수 여사의 사랑과 눈물이 저자이신 문무일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동포 여러분들의 행복에 부응하는 일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오늘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시적절하게도 국민 행복을 희망하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국가 안보를 위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우선적으로 방문하심을 여러분과 함께 환영하고 싶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세 단계로 나누어서 얘기한다면 첫째는 5,000년의 찬란한 역사를 자랑하는 문화민족이지만 국민소득이 가장 적은 나라의 하나라고 하는 1960년대의 한국. 그때의 국민 총생산 GNP가 87불이었습니다. 5,000년을 이어온 나라의 가난과 굶주림을 물리치신 박정희 대통령의 국민 행복을 준비한 대통령으로서 저는 일컬어 여러분 앞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는 가난한 국민들과 삶의 고통을 함께하다 비운에 돌아가신
윤영수 여사의 국민 행복 노력 시대, 또 세 번째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 행복 실현 시대, 국민 행복 실천 시대를 저는 국민 행복을 창조 경제 추진으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새 희망을 주고 국민 행복이 시작되는 그러한 때가 이제 대통령께서 시작하시는 때라 생각이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새마을운동 또 잘 살아보세요 정책을 통해서 국력을 확장했고 삶의 질을 향상시켰으며 국토와 강산을 아름답게 정화하였으며 국민교육 헌장 정신으로 지도자를 양성하여 민족 중흥의 사명을 가지고 일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탁월한 미래의 안목을 갖고 국가의 인프라 구축과 중화학 공업을 육성시킨 것은 오늘의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초석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독일과 우리 박정희 대통령과의 관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마 독일에서 받은 우리의 차관, 첫 번째 차관이 우리 나라에서 무엇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차관이 경부고속도로가 나아졌습니다. 길을 만들었습니다. 공장을 먼저 만들지 않고 다른 것보다도 제일 먼저 길을 만들어서 국가를 그 길을 따라 세계 속에 한국을 놔야 된다는 생각에 먼저 길을 만드신 겁니다. 그 길이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수출 산업 육성이라는 수출 드라이브를 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길을 통해서 한국의 수출이 지금에 이르러 세계의 8번째 수출 국가로 올라갈 수 있었던 바탕을 만든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이 수출 드라이브의 정책의 길이 되었고 그 수출 드라이브의 정책이 길이 곧 세계를 향한 한국의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을 조국을 위해 헌신함으로써 국민 행복을 준비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경수 여사는 소록도를 찾아 나환자를 가까이 이웃같이 대했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용기를 붙들어주고 자립심을 일깨워줬던 일을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모성의 거울이요 한국의 여인상으로서 추앙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유경수 여사의 삶에서 국민 행복을 위한 사랑과 봉사하는 모습을 보았기에 국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시대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 두 분의 역사가 담긴 출판 기념회를 개최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국민 행복을 위한 준비 시대가 열매를 맺고 유경수 여사의 국민 행복 노력 시대가 활짝 피어서 두 분의 소중한 딸인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 행복 실현 시대, 국민 행복 실천 시대를 훌륭히 이루어 가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우리 한인 동포들은 언어와 바쁜 생활을 통해서 두 나라의 문화의 차이와 법과 제도를 충분히 안다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동포 여러분들의 이런 환경을 이겨내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앞으로 포럼과 세미나와 이런 강연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국민 행복 정책을 동포 관련 정책에 맞는 것을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한인 동포들의 좋은 의견을 취합해서 한국 정부에 건의하는 임무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진심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미국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져가는 한국의 안보, 이것을 미국 방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것입니다. 또 국민 행복의 기반을 만드는
터전을 만들고 나아가서 700만 해외 동포들을 위한 동포 행복을 추진해 나가는데 기틀을 만들어지는 미국 방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이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동포 행복 추진 운동에 동참해 주실 것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인사의 말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행사 중에 셀럽폰이 울리면 재단 회장을 역임하신 이정화 회장님께서 오늘의 축하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리에 제가 나와서 축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변에 어느 제가 모임에 갔을 때 제 옆에 앉아 계시는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미국 와서 한 40년 이상 살지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국 뉴스를 자기는 틀어서 한국에서 들려오는 한국의 소식을 듣고 배달된 신문을 보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을 하는데 역시 자기가 장사하는 곳에 나가서도 라디오를 틀어서 문을 닫을 때 라디오를 끈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 같이 그 말씀 가운데 웃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웃이나 이 나라에 대한 걱정보다도 두고 온 조국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 역시 어디에서 뭐를 하든 간에 한국 사람이면 우리가 틀림없음을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한 40여 년을 저도 이곳에 살았습니다. 잠시 우리가 지나간 우리나라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은 우리가 해방이 되면서 존경하는 이승만 박사를 초대 대통령으로 선임을 하고 그 자유당 정권 하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틀을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6.25를 하면서 우리 미국과 같이 철저한 안보에 대한 조약을 맺을 수가 있었고 박정희라고 하는 위대한 대통령으로 하여금 민족의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민주주의를 이루어 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지금 이렇게 2차 대전 이후에 신생 국가 가운데 안보, 경제, 민주화를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렇게 칭찬하는 이야기도 저는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신문에 보니까 어느 분이 한국가 가지고서 놀랬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 세 가지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세계도 저희 어느 나라에 가봐도 지금 한국만큼 그렇게 경제 성장을 이루고 사는 나라도 드문데 한국에서 살고 있는 국민이 별로 그렇게 의식하면서 자기들에 대한 현재 한국의 국력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감사하는 생각도 없고 의식이 없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놀랬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미국에는 38선이 지척에 있고 최신 무기뿐만 아니라 원자 무기를 가지고 늘 남쪽을 위협하면서
때로는 공갈도 치고 위협을 가하는데도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한 번도 그 전쟁에 대한 불안이 있는 것을 보고 자기가 놀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강대국 사이에 그렇게 살면서 역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순환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지금도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사는 한국 사람을 보면서 자기는 참 대단한 민족이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면 가끔에 지금 들려오는 한국의 소식은 계층 간의 불화가 심화되고 특별히 구세대와 신세대의 갈등이 심합니다. 빈부의 격차는 말할 것도 없고 유념에 일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신경을 쓰고 생각을 해야 될 문제는 신세대와 구세대의 갈등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개방이 되고 6.25를 거치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산천이 초토화되고 정말로 좋은 목표를 염려하던 그 뼈아픈 우리나라의 수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도 대구로 피난을 가서 학교에는 전부 다 군인들이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산으로 내려가는 철도밑에서 칠판을 걸어놓고 공부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어려운 속에서 늘 마음속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배분을 느끼고 잘 키워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겪었던 그러한 어려움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일념하에서 열심히 참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한국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돌아보고 이따가 멈춰서 한국에 나가서 느끼는 것이 너무 편한 것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감사의 눈물이 날 정도 정말로 불안합니다. 근데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젊은 세대의 신세대들은 현재 있는 그대로를 보면서 감사가 없기 때문에 불평이 많습니다. 대학을 졸업을 해도 직장을 구할 수 없고 직장을 들어가도 그 돈으로서는 충분한 생활이 되지 않으니까 불평이 많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누구에게 잘못인가? 저는 후세대, 기성세대가 잘못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는데 급급하고 우리가 어떻게든 간에 이 아이들을 잘 치웠다고 하는 일념만을 가지고 있지 이 아이들에게 정신을 가르치지 못하고 물질을 주려고 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지금 사는 지금 철저히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출판기념회에 나오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5,000년의 역사 가운데 굶주리고 못 사는 민족을 일으켜 세워서 지금부터 50년 전에 소득이 아프리카의 가나의 수준이었던 70달러, 80달러였던 국민의 소득을 2만여 불의 소득으로 끌어올려서 지금 세계 10대 무역국가로 성장을 시킨 이러한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우리 기성세대가 먼저 공부를 해서 여기서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우리가 정신적인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간 나라 없이 방황하면서 가는 곳마다 멸시를 받고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으면서도 자기 민족이 모여서 공동체를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인성교육을 받을 때에 첫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부모의 효도하고 가정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시중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받았던 고난의 역사
그 역사 속에서 그러한 역사인식을 바로 가리키는 데 중점을 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사는 세계 도처에 어디를 가든지 그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 미국에 살지만은 미국은 세계를 움직인다고 합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것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지금 두 권의 책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에 사시는 분이나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이러한 역사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러한 고난의 역사 속에서 오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배워서 여기서 나고 한국에 자라는 후손들이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민족 통일의 가장 빠른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살면서 늘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은 여기서 난 후손들이 앞으로 자기의 뿌리를 가지고 자라나면서 앞으로 미국의 역사를 움직이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민족이 우리 후손 가운데 일어나기를 마음속으로 염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재에 우리가 실천하는 가운데 그 속에 담겨 있음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오늘 여러분 이렇게 모이셔서 우리 추담기회에 참석했지만 우리가 한 뜻을 가지고 앞으로 지금 시작되어 있는 박근혜 대통령 중심부에서 정말로 경제개혁이 일어나고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국민 행복 시대가 실현돼서 우리나라에 다시 한 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그렇지 축사에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거 자꾸 그 셀럽이나 먼저 이 강연에 앞서서 사회자님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뉴스메이커 신문사 발행인을 맡고 있는 임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국 강연의 순서로 박근혜 정부에 거는 기대 한반도 시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띤 강연을 펼쳐주실 우리 초청연사 한호선 전 의원님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양력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팜플렛 프롬페이지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우리 한호선 전 의원님은 제15대 전 자민련 국회의원을 역임하셨고요. 농협중앙회 회장, 농민신문 사장, 그리고 무엇보다 고 박정희 대통령 집권 당시 대통령 비서실 새마을운동 담당관을 역임하셨습니다. 우리 한호선 전 의원님이 나오실 때 여러분 큰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시고요. 강연의 중간중간 또 감명을 받으시면 박수로 환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재홍 이정구 명예회장님, 만장하신 신사숙녀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기도해 주신 황명 목사님이라든가 김영길 회장님의 한영사, 그리고 특히 이정화 회장님의 축사를 들으면서 저 오늘 정말 우리 서울말로 얘기하면 감명 먹었습니다. 서울에서 듣지 못할 말씀을 여기 와서 죄다 들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전 지금부터 저에게 주어진 20분을 지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볼까 합니다. 제가 왜 20분 인생이 됐느냐? 지금부터 꼭 25년 전입니다. 1988년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농민단체인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으로 농민의 직선을 바꾸서 여기 플러싱 메도파크에서 열리는 추석 잔치에 왔습니다. 그때 최재형 회장의 특별 배려로 절 연단에다 세워놓고 얘기 꼭 15분만 하라고 했는데 제가 올라가서 45분을 떠들다가 그때 한 얘기가 그겁니다. 신토불이라고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우리 농에는 우리 농산물이 제일 좋다. 네. 요새 영어로 얘기하면 뭐 로컬 푸드라는 말도 나오고 뭐 슬로우 푸드라는 얘기도 나옵니다만 이게 전부 신토불이의 변형이 됩니다. 제가 그 신토불이라는 용어의 창시자입니다. 우리 국어사전에도 이게 정식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뉴욕의 동포 여러분들께 제가 호소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이 개방 압력에 지쳐가지고 사기가 다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됐습니다. 제가 저 천막에다가 갖다 놓은 취나물, 도라지 말린 거, 고사리 말린 거, 쌀봉지, 수제 고추장, 된장 좀 비싸지만 저거 좀 많이 팔아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기가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농민들이 지금 살 길이 없습니다 하고 호소를 한다는 것이 15분에 못 끝내고 45분까지 끌고 갔으니 제 체면이 뭐 말이 아니었습니다. 밑에서는 막 꽹가리까지 두드리면서 좀 그만 내려와라 말이야. 다 들었다 그만하면 됐다. 거기 지금 시장님도 앉아 계시고 경찰국장님도 앉아 계시고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축사를 해준다는데 웬 촌놈이 와가지고 헛소리만 떠들고 있으니 주최자들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로부터 25년이 흘러서 지금 제가 또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엔 또 어떻게 왔느냐. 제가 건강이 시원찮아서 여기 저 메리랜드 우리 딸이 사는데 거기 좀 쉬러 왔다가 우리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에 관한 저서를 가지고 워싱턴에서 출판기념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쫓아갔다가 우리 일행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약 270명이 참석한 이런 모임을 아주 재밌게 치렀습니다. 그 소식을 우리 최재형 회장이 듣더니 야 이거 우리 뉴욕에서도 해야지 워싱턴에서만 끝내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와서 좀 하고 가라고. 그러면서 저를 보고 시국 강연을 20분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감투도 없는 사람이고 정치인도 아니고 경제인도 아니고 저명한 사회 문화적인 분야의 전문가도 아닌데 내가 무슨 소리를 할 거냐 그랬더니 서민으로서 지금 서울에서 돌아가고 있는 얘기를 진솔하게만 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25년 전에 진 빚을 갚기 위해서 오냐 그럼 내가 가서 한번 해보지 하고 좀 이 자리에 섰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제가 또 듣고서 감명을 먹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서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실시간에 텔레비전 뉴스를 다 경청하시고 또 전화기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적어도 여행객보다는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실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29살 먹은 김정은이라는 친구가 별짓을 다 하고 앉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이런 벼랑이 있는데 이게 석회석입니다. 금방 무너질 지경입니다. 그런 벼랑에 올라앉아서 한탄주 한 개인지 몇 개인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도 없는 걸 들고 탄도미사일이 몇천 킬로 가다가 공중에서 깨졌는지 가다가 어디서 부서졌는지도 모르는 걸 들고서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페니간이 어떻고 화이트하우스가 어떻고 그걸 때리고 무슨 괌을 때리고 오키나와를 친다고 공갈 협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눈도 하나 까딱 안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텔레비전으로 실시간 뉴스를 보시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노소를 막론하고 그 공간에 눈도 까딱 안 한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 말씀을 믿어주셔야 됩니다. 왜냐? 뉴스 텔레비전 화면엔 눈 까딱 하는 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보셔도. 예. 그러니까 제 말을 믿으시면 틀림없습니다. 예. 뿐만이 아닙니다. 주가가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면 사재기가 없었고 생수 사재기가 없었습니다. 쌀이 더 팔렸다는 얘기도 없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그 양재동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 주변에 세계 코스트코 매장 매상 1위인 미국의 코스트코 매장이 있습니다. 그 옆에 이마트가 있고 그 옆에 우리 농협에서 하고 있는 하나로마트가 있습니다. 제가 몇 주 동안을 김정은이가 공갈치고 협박하고 있을 때 거길 밤낮을 가리지 않고 들락거리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고 아무리 봐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은 안전하다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됐는데 얼마나 이게 굳어져 가지고 이젠 걱정이 됩니다. 안보 불감증에 걸렸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핵폭탄이라고 하고 정밀한 미군의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만지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니 물건이 시원찮아서 어디 끌고 다니다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사고고 그게 전쟁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김정은이가 그렇게 공갈 협박을 치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는 가운데 정말 무서운 건 어쩌면 저렇게 무감각하냐 이게 문제입니다. 거기에 편승해서 친북 좌파 세력들은 우리 국민을 아직도 구시대의 소위 심리전이라는 그런 구태의연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쑥썩거리니까 여기 뇌와 부동하는 세력들이 생겨납니다. 물론 그동안에 박혀있던 간첩이라든가 박혀있던 아주 새빨간 패거리들은 변함이 조금도 없겠지만 거기 편승해서 뭐가 뭔지 모르는 젊은 세대들이 떠들어대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 핵이 누구 거냐 말이야. 그 다 우리 한민족 건데 그게 어디로 가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무 거리낌 없이 해대는 풍조가 풍미한다는 거. 이게 정말 아주 무서운 현실입니다. 이 안보 불감증, 나아가서 종북적인 이런 사고방식, 이거를 깨야 되는데, 이거를 없애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발전한 이 속도를 엑셀레이트 해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아주 어려운 고비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러한 정치적인 상황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을 했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여러분들 보시면서 한숨을 쉬시고 안타까워 하시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심정으로 박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때 이 양반이 집권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믿습니다. 그분이 이 난국을 자기 어른이 살아계실 때 싸우면서
건설하자. 양손으로 우리가 조국을 근대화시키고 그리고 민족중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새마을 노래를 부르던 그 시대를 생각하면서 문제없이 그분의 딸이 해낼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께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서 20분을 책임지면서 결론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유엔본부가 있습니다. 유엔본부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대한민국이 낳은 박용진 사무총장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유형의 동포들이 일어서야 우리나라가 바로들이라고 전 늘 확신하고 의존하고 기대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한테 좀 여러분들 편지 좀 쓰세요. 지금 싸이가 말춤을 추면서 세상을 풍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김정은이 생긴 얼굴하고 싸이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번 보세요. 황기문 총장께 건의를 해서 그 두 사람을 유엔으로 좀 불러다가 만나게 좀 해달라고 건의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러면 무슨 일이 날 거라고 전 확신을 합니다. 지금 핵공갈 탄도미사일 가지고 협박해서 통하는 세상입니까? 저 G2라고 해서 중국하고 지금 미국이 맞선다 하지만은 중국이 미국에다 대고 펜니간이 어디 붙었고 화이트하우스가 어디 붙었고 괌의 기지가 어떻고 오키나와가 어떻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어. 어린애같이도 않은 소리를 하고 앉았어. 우리 말춤 추는 싸이만 누구보다 놈들이 앉아서 우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좀 더 긴 말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도를 한번 칼을 타고 서울 왕래하시니까 칼에서 낸 지도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십시오. 태평양이 가운데 꽉 차 있고 동쪽 끝에 미주가 있고 그 끝에 뉴욕이 있습니다. 왼쪽 끝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고 그 맨 끝에 연평도가 있고 백령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협박을 했지만은 에리 마리아 리마르크가 얘기한 서부전선에 이번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직도 그 안에는 아까 말씀하신 내재적인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이걸 극복해내야 할 분이 이제 며칠 후에 여기 오시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제발 여러분들께서 여기를 방문할 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게 힘과 용기, 우리 시제말로 길을 좀 넣어주세요. 그리고 교회 가시거든 기도 좀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분이 정말 지혜로운 정치를 해서 우리 국내외 동포들이 모두 행복하게 지금보다 10배, 100배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옛날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짱따크가 돼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이 길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포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그 말씀 우리 가슴속 깊이 되새기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금 현재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참 어떤 결론이 날까, 그리고 과연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것인가. 자, 그리고 만약 이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생존해 계셨다면 이 어려운 이 한반도 우리 한국의 이 처세를 어떻게 상황으로 대처했을 것인가. 여러분들 아마 많은 안타까움과 궁금증을 갖고 오셨을 겁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한국을 향한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출판 기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자 박정희를 집필하신 우리 저자 안명훈 대표님은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언론인으로도 굉장히 잘 알려진 분이십니다. 자세한 양력은 또 앞에 있는 그 팜플렛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 집권 당시에 1975년 청와대 출입기자로 활약하시면서 3년 동안 가까이에서 우리 고 박정희 대통령을 지켜보시면서 쓰신 글은 저서라고 합니다. 아주 감명 깊은 저서인데요. 무엇보다도 지난 2007년 17대 대선 당시에 박근혜 캠프 선대위원장으로도 활동하신 그런 활약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참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잘 살아오셨는데요. 참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죠. 유명한 정치인, 유명 연예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언론인에게는 유명하다는 수식어보다는 정말 정의롭고 바르게 살아오신 그런 바른 언론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직원 직구를 과감없이 날리시면서 우리 편파보도하는 우리 언론사를 향해서도 강한 발언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현재는 도서출판사 기파량 대표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검은 필북을 놓지 않고 계시는 우리 안명훈 대표님 잠시 후에 모시겠는데요. 저자 인사에 앞서서 이번 대통령 박정희를 읽으시고 이번 시간 독후감을 서평해 주실 이태희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분들이 전부 말씀하셨기에 제가 사실 말씀드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안 되는데. 인간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의 모든 기록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독후감을 말씀드리라는 주제 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면 두 분께서 대통령 박정희에 대한 업적, 오늘날 세계에서도 어둠선 큰 소리 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신 분에 대한 업적을 전부 설명했습니다. 그거에 설명드릴 게 뭐 있습니까? 또 내가 여기 와 보니까 보수 중에 보수되는 분들이 전부 다 와 계시네요. 저보다도 더 훌륭하시고 잘 아시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사실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는 몇 가지만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뉴욕에서 박태준 호철 장업자 되시는 분들이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분이 한직에서 여기서 자기 자제 아들 같이 좀 계셨는데 그때 제가 군에서 뵌 분이고 해서 식사를 초대하면서 차기 대통령으로 출마하세요 했습니다. 했더니 이분 말씀이 그 당시에 국민소득이 10,000불이 좀 못됐습니다. 이분 말씀이 대통령께서 그때 뭐 자꾸 하셨지만 20,000불 소득을 꼭 보셔야 될 텐데 그게 안타깝다. 난 대통령 생각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포철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자인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20,000불 정도가 되면 내가 지금 현재 20,000불이면 내가 한번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근데 20,000불이 지금 되었습니다. 그분도 돌아가시고. 그렇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그분의 업적에서 탄생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자 안명훈 대표는 제가 이틀 전에 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동기는 제가 2개월 전에 생일날 내 아들이 큰 묵은 상자에 뭐를 들고 왔어요. 선물 받았습니다. 이 자식이 이거 생일날에 말이야 이게 무슨 뭘 가져왔나 하고 집에 가서 열어보니까 이 무거운 오늘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누군가 아부성이 있는 저자 아닌가 왜 처음 이런 것을 하나 그런 기분으로서 내가 다 읽었어요. 보니까 이 저자는 박 대통령 정권하에서 큰 덕을 못 본 분이에요.
그리고 나이를 보니까 앞으로도 볼 수도 없는 분이야. 그렇다면 객관성이 있는 책자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봤습니다. 저는 공직이 오래됐기 때문에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사실이며 나쁜 것은 나쁜 것으로, 시정된 것은 시정된 거로 가감없이 솔직하게 엮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최정우 씨에게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이거 굉장히 좋은 책이다. 이거 봐야 한다. 보수는 옛날에 해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자식들 젊은 층에 대한 교육도 이 책을 집어다 두면 본다. 그리고 대통령의 히스토리를 조그마한 책을 만들면 안 되는데 이런 무거운 걸 했다. 이것도 참 잘했다. 저희가 되시는 안 선생님께 이건 감사드립니다. 이거 무겁습니다. 굉장히. 이게 무거워야 집에 가부가 됩니다. 이게 손자까지 다 봐야 됩니다. 이래야만이 5.16 혁명이라 그랬던가 구태타라 그랬다 그건 불문하고 유신체제가 5.16 혁명이 왜 일어났으며 오늘날이 왜 이렇게 됐냐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교육의 재료가 된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안병원 씨는 이게 조그마한 책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5년, 한 6년 걸린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전부 이걸 수집했는지 대단하십니다. 그걸 사업을 해주면 부자가 됐는데,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를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기회는 최재형 씨에게 내가 이 저자 자랑을 하다 오게 된 겁니다. 사실 사양을 했는데 제가 좀 말이 크지요. 그 대신 크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 말씀을 전부 기억하실 겁니다. 저자들이 감사합니다. 이거 꼭 집에 감으로 보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등 박정희는 이 책은요, 우리 이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난 1961년 5.16 쿠데타부터 79년 서거까지 재임 18년 6개월간의 이 박 전 대통령께서 살아온 길을 담은 그런 책을 집필하셨고요. 1030점의 자료를 수집하셔서 만든 책이라고 합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아주 대단한 그런 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곧 우리 안병훈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여러분께 또 좋은 강연을 펼쳐주실 텐데요.